네, 여러분, 마지막 시간 498페이지 750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50번 넘어가고 751번 행정행위의 하자. 자, 4번에 하자의 승계가 나옵니다. 하자의 승계가 뭐죠? 하자가 승계되느냐 이 말입니다. 하자가 승계되느냐 이 말이 후행처분을 다투려고 하는데 후행처분에는 하자가 없어. 이때 선행처분의 하자를 원용해서 쓸 수 있느냐, 이게 하자의 승계 논의입니다. 그래서 선행처분이 있어. 처분, 선행처분, 그 다음에 후행처분이 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처분들 가운데서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어요. 자, 선행처분의 하자인데 이 선행처분의 하자가 취소사유하자입니다. 왜? 선행처분에 무효사유하자가 있으면 싸그리 다 무효야. 싸그리 다. 행정은. 아까랑은 달라요. 아까 얘기할 때는 행정처분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사적 행위를 얘기합니다. 아까 뭐 효력이 없어지냐 있냐 그걸 얘기할 때는 그냥 효력이 유효하잖아요. 그것은 사적 행위를 말합니다. 행정처분 지난 다음에 그 행정처분을 근거로 해서 어떤 사적 행위를 했을 때 사적 행위의 효력이 행정처분이 무효라고 해서 사적 행위까지 그 행위의 효력이 무효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행정처분 자체를 말합니다. 연속된 행정처분에 있어서 선행처분에 무효사유하자가 있으면 뒤에 다 그냥 무효야. 다 무효. 그것은 그냥 논의할 것도 없어. 논의할 것도 없이 그냥 따질 수 있는 겁니다. 무효니까 따질 수 있는 거죠. 또 하여튼 무효니까 무효는 제소기간 제한도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지나도 다 따질 수 있는 것이고 무효면 뒤에가 다 무효해서 무효는 논의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선행처분에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어. 그런데 제소기간이 도과했어. 제소기간이 도과됐어요. 자, 이때 후행처분이 있어. 근데 그 후행처분은 하자가 없어. 근데 후행처분은 제소기간 내야. 자, 그러면 여기 당하는 국민 입장에서는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어. 근데 선행처분은 제소기간이 도과됐어. 그럼 더 이상 다툴 수 없지 않습니까? 불가장력이 발생해서. 이때 후행처분만 대상으로 다툴 수가 있는데 후행처분에는 하자가 없어. 그러면 이때 후행처분을 다투면서 선행처분의 하자를 원용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 이것이 하자 승계 논입니다. 자, 근데 직위해제와 직권변직. 직위해제가 뭐죠? 직위해제, 어떤 뭐 잘못을 했을 때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통상의 직위해제가 저 능력 부족 사유죠. 능력 부족 사유로 직위해제하면 3개월이 3개월. 그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의 개전의 정이 없으면 직권변직 절차로 이행해 버립니다. 그런데 통상 직위해제를 하면 우리는 이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야 직위를 부여해 주니까. 그런데 직권변직 절차로 이행해 버려. 잘못하면 소송도 제기할 수 없는 경우가 생겨 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 직권변직 단계에서 직위해제 처분의 하자를 원효해서 쓸 수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하자 승계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례가 얘기를 합니다. 즉, 직위해제 처분을 할 때 어떤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그냥 바로 따져야지, 직권변직 절차로 이행된 다음에 직위해제에 대한 제소기간이 도과돼 버렸어. 그러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에 대해서 행정법학자들이 이건 좀 너무하다. 왜냐하면 직위해제 처분을 받으면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제소를 하냐, 그때 어떻게 소송을 걸 수가 있느냐. 그래서 이것은 기대 가능성이 없어서 하자의 승계를 인정해줘야 하는데 어쨌든 판례에서는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처분인 공무원 직위해제 처분과 후행 직권변직 처분 사이에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판례입니다. 판례. 자, 752번 하자 승계론의 전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1번에 선행행위에 무효가 아닌 취소사유 하자가 존재해야 돼요. 이 말이 선행행위에 무효사유 하자가 있을 때는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 꼭 그 말은 아닙니다. 왜? 선행처분에 무효가 있으면 당연히 원용해서 쓸 수 있어. 그리고 무효에 대해서는 제소기간 제한도 없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효일 때는 당연히 그 뒤 시점에 따질 수 있어요. 따질 수 있는데, 그래서 논의의 전제가 되는 것이 무효일 때는 당연히 따질 수 있고 무효가 아닐 때, 선행행위에 취소 사유의 하자가 있을 때. 자, 그다음 두 번째, 선행행위에 불가장력이 발생했을 때. 세 번째, 그러니까 선행행위에 불가장력이 발생했지 않았으면 그냥 선행행위 그냥 대상으로 소송 제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선행행위에 불가장력이 발생했으니까 후행행위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하자는 선행행위의 하자를 원용해서 쓰려고 하는 거죠. 자, 3번에 후행행위는 하자가 없는 적법한 행위일 거. 후행행위에 하자가 있다면 후행행위를 다투면서 후행행위의 하자를 주장하면 되는데 후행행위의 하자를 다투면서 후행행위는 하자가 없으니까 선행행위의 하자를 원용해서 쓰려고 하는 것이 하자의 승계 논입니다. 자, 네 번째는 엉뚱한 내용 넣어놨어요. 그냥 그 엉뚱한 좀 소수설의 엉뚱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753번 행정의 취소와 철회. 1번 과세관청은 과세처분의 과세처분을 취소하면 수익적이네. 그걸 다시 취소하면 침익적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때 과세처분의 취소의 취소로서 이미 효력을 상실한 과세처분을 소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취소의 취소는 최종적으로 수익이 되는 효과를 발휘할 때 그때는 취소의 취소 가능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 침익적인 효과를 발휘할 때 이때는 과세처분의 취소의 취소면 취소로서 과세처분이 없어진 과세처분을 취소의 취소로서 과세처분을 살리는 거지 않습니까? 과세처분은 국민한테 침익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취소에 취소하지 말고 그냥 새로 과세처분 하라는 거예요. 새로. 그래야 국민이 이해하기가 쉽지. 자, 의무이행 확보수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통적 의무이행 확보수단이 있고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이 있는데 그냥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전통적 의무이행 확보수단이 행정 강제와 행정 벌이 그냥 전통적 의무이행 확보수단이에요. 그래서 행정 강제 안에는 행정상 강제 집행과 그다음 행정상 즉시 강제가 있고 행정 벌에는 행정 형벌과 행정 질서 벌이 있죠. 자, 그리고 이 행정 강제가 강강즉 대강이직입니다. 강강즉 대강이직. 자, 강강즉 그다음에 대강이직이에요. 대집행, 강제징수,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통적 의무이행확보수단이 행정강제와 행정벌, 행정강제는 강강즉 대강이직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이 다 전통적 의무이행확보수단이고 여기에 없는 것은 다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행정질서벌은 이거 뭐 과태료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행정형벌은 각종 행정법 위반일 때 형법 말고 일반 행정법령, 각종 행정에 관한 법령을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하는 것이 행정형벌입니다. 자, 행정상 강제집행하고 행정상 즉시강제는 대강이직, 대집행, 강제징수, 이행강제, 직접강제 이게 행정상 강제집행이고 행정상 즉시강제는 별도로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이 가장 침해가 높은 가장 국민에게 침해적 행위가 어떤 걸까요? 행정상 강제집행하고 행정상 즉시강제를 어떻게 구분해? 행정상 강제집행은 사전에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집행하는 것이 행정상 강제집행입니다. 행정상 즉시강제는 빨대에서부터 즉시하는 거잖아. 그래서 사전에 의무 부과하지도 않고 그냥 바로 때려 부수거나 바로 밀어버리거나 해버리는 것이 행정상 즉시강제입니다. 자, 그래서 행정상 강제집행하고 행정상 즉시강제를 비교해보면 행정상 즉시강제가 사전에 의무 부과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가장 심각한 침해 수단입니다. 국민에게 가장 침입적인 수단이 행정상 즉시강제예요. 행정상 강제집행 안에서는 직접강제가 가장 침입적인 수단이죠. 그래서 직접강제가 행정상 강제집행 안에서는 가장 침입적 수단입니다. 그러나 직접강제도 즉시강제랑 비교하면 즉시강제가 가장 더 침입적인 수단이죠. 왜? 직접강제는 사전에 의무 부과하고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것이죠. 즉 상대방이 국민이 아는 거죠. 아, 직접강제 나올 텐데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즉시강제는 사전에 의무 부과 불이행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바로 때려버리는 거기 때문에 국민으로서는 바로 당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침입적인 수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즉시강제를 언제 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가 사전에 의무를 부과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 자, 또 하나는 사전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사전에 의무를 부과해서는 행정 목적 달성이 어려울 때. 이게 바로 불법 게임기 불법 게임기 수거하는 거, 이것을 즉시강제라고 합니다. 왜 그래? 불법 게임기
수거하는데 미리 연락해주면 다 숨겨버리겠지. 다 숨겨버리든 게임 막 정상적으로 막 돌려놓고 하겠지. 그래서 갑자기 딱 가서 봐서 그냥 수거해야 돼요. 불법 게임기, 불법 오락실, 불법 오락실. 그래서 그것을 즉시 강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때가 바로 사전의 의무 부과, 시간은 있지만 사전의 의무 부과에서는 행정 목적 달성이 어려울 때죠. 그래서 자, 즉시 강제를 할 수 있는 경우가 강제 집행하고 차이점이 딱 나오는 것이죠. 강제 집행은 사전의 의무 부과와 의무 불이행이 있는데 즉시 강제는 사전의 의무 부과와 의무 불이행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전의 의무를 부과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 자, 또 하나는 사전의 의무를 부과해서는 행정 목적 달성이 어려울 때, 이때 즉시 강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행정기본법에는 어떻게 적시가 되어 있는지 아세요? 행정기본법에는 즉시 강제는 다른 수단으로는 안 될 때 즉시 강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것도 적시가 돼 있어.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것도 적시되어 있으면서 또 다른 조항에서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될 때 즉시 강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직접 강제는 대집행이나 이행 강제금으로 안 될 때 직접 강제를 하라고 되어 있어요. 행정기본법에 대집행이나 이행 강제금으로 안 될 때 직접 강제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 행위상 강제 집행 안에서는 직접 강제가 가장 무거운 수단이, 가장 침입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대집행이나 이행 강제금을 먼저 써보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안 될 때 직접 강제를 하라고 합니다. 자, 즉시 강제는 그렇게 찝지 않고 그냥 통으로 다른 수단으로는 안 될 때. 왜 그래? 이걸 다 합쳤을 때 제일 침입적인 수단이 즉시 강제니까 다른 수단으로는 안 될 때만 즉시 강제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즉시 강제가 가장 침입적인 수단이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행정 강제 집행 안에서는 직접 강제가 가장 침입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직접 강제는 대집행이나 이행 강제금으로 안 될 때만 직접 강제를 하라고 행정기본법에 적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즉시 강제는 이 전체에서 가장 침입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즉시 강제는 다른 수단으로 안 될 때만 즉시 강제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문을 보실 때 저 즉시 강제 다른 요건 있잖아요. 사전의 의무 부과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 또는 사전의 의무를 부과해서는 행정 목적 달성이 어려울 때, 이 두 가지하고 그다음에 다른 수단으로는 안 될 때, 이거라고 다 공존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아까 그거 사전의 의무 부과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 사전의 의무를 부과해서는 행정 목적 달성이 어려울 때, 이것은 즉시 강제의 요건인 것이고, 그다음에 좀 전에 다른 수단으로 안 될 때, 그것은 즉시 강제의 한계인 것이죠. 즉시 강제 한계이자 추가적인 요건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 조항들이 다 있어요. 그 두 가지가 서로 공존할 수 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754번에 경찰상 의무형 확보 수단을 전통적 수단과 새로운 수단으로 구분한다. 그러면 여기 제가 지금 적시해 놓은 것만 전통적 수단이고 나머지는 다 새로운 수단입니다. 그래서 거기 딱 보시면 여러분 두 번째 집행벌이 이행 강제금입니다. 집행벌이 이행 강제금이랑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여기 나오는데, 과징금은 새로운 수단이죠. 과징금은 비교적 그래서 1980년대부터 새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과징금은 전통적인 수단이 아니고요. 자, 755번 경찰상 의무형 확보 수단을 전통적 의무형 확보 수단과 새로운 의무형 확보 수단으로 구분할 때, 새로운 의무형 확보 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저 행정강제와 행정벌이 다 전통적 의무형 확보 수단이에요. 그래서 여기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그래서 4번에 행정질서벌이 새로운 의무형 확보 수단이 아니라 전통적 의무형 확보 수단입니다. 자, 756번. 자, 의무형 확보 수단. 자, 1번에 경찰상 강제 집행은 맨 끝에 간접적 의무형 확보 수단이다. 직접적 의무형 확보 수단이죠.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경찰상 강제 집행 안에 대강 이직이 있죠. 경찰상 강제 집행 직접적 의무형 확보 수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즉시 강제는 당연히 직접적 의무형 확보 수단이죠. 이걸 다 합한 거 행정 강제도 직접적 의무형 확보 수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 직접적 의무형 확보 수단이 아닌 것이 있어. 돈으로 하는 거, 이행 강제금. 이행 강제금은 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간접적 의무형 확보 수단이죠. 이행 강제금 내기 싫어서 그러면 이행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제 간접적인 의무형 확보 수단이죠. 그러나 비록 이행 강제금이 섞여 있다 하더라도 그냥 나머지가 다 직접적인 의무형 확보 수단이니까 행정상 강제 집행을 얘기할 때는 그냥 직접적 의무형 확보 수단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것을 다 합한 거 행정 강제도 직접적 의무형 확보 수단이라고 얘기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저 이행강제금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약속적으로 그냥 그렇게 얘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상 강제집행은 맨 끝에 간접적이 아니라 직접적 음형 확보 수단이고요. 자, 2번에 강제 징수란 맨 아래 끝에 새로운 음형 확보 수단이다. 전통적 음형 확보 수단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저 행정 강제하고 행정벌 전부 다 전통적 음형 확보 수단이기 때문에 강제 징수, 대강 이직의 강제 징수, 전통적 음형 확보 수단이고요. 자, 4번에 해산명령 불이행에 따른 해산 조치, 불법 영업소 강제 폐쇄, 그다음에 전염병 환자의 즉각적인 강제 격리는 모두 즉시강제에 해당한다. 자, 맨 끝에 감염병 환자의 즉각적인 강제 격리, 즉시강제 맞아요. 그러나 앞에 해산명령 불이행에 따른 해산 조치, 불법 영업소 폐쇄 조치, 이것은 직접 강제입니다. 어떻게 구분해? 직접 강제하고 즉시 강제는 사전에 의무 부과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가지고 구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즉각적인 해산 조치는 즉시 강제입니다. 그런데 해산 명령을 이행한 다음에 해산 명령 불이행에 따른 해산 조치는 사전에 의무를 부과하니까 해산 명령을 하니까 그래서 이것은 직접 강제고 또 불법 영업소 폐쇄 조치, 불법 영업소 강제 폐쇄, 불법 영업소 강제 폐쇄하려면 야 그만해 하다가 가서 때려 부수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 영업소 강제 폐쇄 조치 사전에 의무 부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직접 강제입니다. 해산명령 불이행에 따른 해산 조치 직접 강제, 불법 영업소 폐쇄 조치 대표적인 직접 강제죠. 이게 불법 영업소 강제 폐쇄가 대표적인 직접 강제죠. 즉시 강제가 아니고요. 자, 757번 행정상 의무형 확보수단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당해 위반 행위로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되는 금전적인 제재입니다. 그래서 뭐 SK텔레콤에서 영업 수칙을 위반해. 그러면 사실은 영업 정지나 영업 취소를 해야 되죠. 그런데 SK텔레콤 영업 정지, 영업 취소는 아니라 하더라도 한 달 영업 정지 시켜봐. SKT 쓰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런 상황에서 위반을 하면 원래는 위반에 대해서 영업정지, 영업취소 같은 걸 때려야 되는데 그러면 그 피해를 국민들이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위반으로 얻은 이득을 다 그냥 과징금으로 뜯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부터 위반해서 이득 얻어봤자 과징금으로 뜯겨버리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과징금입니다. 어떤 위반을 했을 때 그 위반으로 얻은 이득을 그냥 쫙 뜯어내버려. 그것을 과징금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의무형 확보 수단이고요. 자, 3번에 경직법 4조 아래쪽 끝에 보호조치는 행정상 강제 집행에 해당한다. 여러분 강강즉 대강이직이죠. 행정강제가 행정상 강제 집행과 행정상 즉시강제로 구분돼요. 이게 엄청 헷갈려. 즉시강제 아는데 즉시강제가 행정강제 안에 있는 것인지 행정상 강제 집행 안에 있는 건지 엄청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헷갈리니까 저거 만든 거예요. 강강즉 대강이직 행정강제 안에 행정상 강제 집행과 행정상 즉시강제가 있는 거죠. 즉 행정상 즉시강제는 행정상 강제 집행에 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별도로 따로따로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보호조치가 즉시강제죠. 즉시강제이기 때문에 행정상 행정강제라고 하면 맞죠. 그러나 행정상 강제 집행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행정강제 안에 행정상 즉시강제죠. 그래서 우리 경직법이 사실상 즉시강제법이죠. 자, 경직법이 불보의 범의 사유 장구 분무로 구성되어 있죠. 3조부터 3조가 이제 불신검문이니까 불신검문부터 시작하면 불보의 범의 사유 9조까지 10조부터 10조 4까지가 장구 분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불신검문은 즉시강제인지 아닌지 견해 다툼이 있죠. 근데 우리 경찰학에서는 주로 즉시강제라고 얘기해버립니다. 불신검문을 즉시강제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실질적 의미의 경찰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강제적 작용해야 되기 때문에 불신검문을 즉시강제로 이해하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근데 불신검문을 임의적인 행정조사로 이해해버리면 경찰 개념에 안 들어와 버리죠.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에 안 들어와 버리죠. 자, 어쨌든 불신검문 즉시강제로 보기도 하고 임의적인 행정조사로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호조치, 위험 발생의 방지, 불보의 범죄 예방과 제지,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까지 다 즉시강제입니다. 그
근데 이제 사유, 뭐 사실에 확인하고 유치장은 이제 아니고, 그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10조부터 다시 장구 분무, 경찰 장비 사용, 경찰 장구, 분사기 처리했던 무기 다 즉시강제입니다. 그래서 경직법이 대부분 즉시강제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즉시강제법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호조치도 전혀상 즉시강제에 해당하지 행정상 강제 집행이 아닙니다. 행정강제 안에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고요. 자, 넘어가서 758번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1번에 통고처분이 뭐예요? 벌금이라는 형사처분을 범칙금으로 대신 해버리는 것이 이 통고처분이죠. 자, 그래서 통고처분은 형식적 의미의 행정입니다. 즉 행정부가 통고처분 발부하니까 우리 뭐 교통이나 그다음에 지역경찰에서 통고처분 발부하니까 형식적 의미의 행정은 맞습니다. 자, 근데 실질적 의미의 사법이다. 맞죠? 처벌을 대신하는 거니까 대체적 수단으로 처벌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행정이고 실질적 의미는 사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번에 자규의무를 부과한 행정처분에 법적 근거가 있다면 행정대집행은 별도의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아니합니까? 행정대집행은 엄청나게 심각한 침해적 수단이죠. 당연히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명 권한, 때려 부수라는 자규 하명의 권한만 있다고 해서 대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규 하명 권한에 더해서 대집행 권한이 별도로 규정돼 있어야만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그러니까 법적 근거를 별도로 요하는 것이요. 또 즉시 강제는 법률에 근거가 없더라도 일반 기능권에 기초해서 행사할 수 있다. 즉시 강제 역시 가장 침입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자, 3번에 행정 대집행과 즉시 강제는 제3자에 의해서 집행될 수 없어? 즉시 강제는 행정이 직접 하는 거죠. 그러나 대집행은 행정이 직접 해도 되고 누구를 시켜서 해도 됩니다. 행정이 직접 하든 제3자로 하여금 하게끔 한 다음에 그 책임자한테 상대방한테 돈을 받아내는 것이 이 행정 대집행입니다. 그래서 제3자에서 집행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행정 대집행은 제3자에서 집행될 수 있고요. 자, 4번에 관세법상 통고처분 여부는 관세청장 재량에 맡겨져 있지만 경범죄처벌법, 도교법상 통고처분은 재량의 여지가 없다. 다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다. 통고처분할 수 있다. 통고할 수 있다. 통고처분할 수 있다. 통고할 수 있다. 그래서 다 재량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숙지해 주시고, 자, 759번 행정기본법상 행정상 강제 1번에 행정대집행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의 실력을 행사해서 그 행정상 의무에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 이게 뭐죠? 직접 강제죠. 직접 그냥 실현시켜버리는 것. 이 대집행은 대신한다는 말이 나와야 대집행이죠. 대집행이 뭐야? 대체적 자기 의무에 대해서, 대체적 자기 의무가 대신할 수 있는 의무죠. 대체적 자기 의무에 대해서 직접 대신하건 제3자라고 대신하게 한 다음에 의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것이 대집행이죠. 대집행은 대신한다는 말이 들어가 있어야 대집행이죠. 자, 760번 넘어가고 761번. 자, 경찰 의무이행 확보 수단 1번에 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을 병과하는 것은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하면 병과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병과할 수 있죠. 병과할 수 있으니까 위반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설명했고요. 2번에 경찰상 강제집행의 실정법적 근거로는 경직법? 경직법은 즉시강제법이고 경찰상 강제집행은 별도의 법률들이 있죠. 그래서 대집행은 행정대집행법, 강제징수는 국세징수법의 일반법들이 있죠. 대집행의 일반법, 행정대집행법, 강제징수의 일반법, 국세징수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3번에 즉시강제는 맨 끝에 특별한 법률적 근거가 없더라도 할 수 있다? 엄청 침입적 수단인데 법적 근거가 없이 할 수 있게 하면
법치행정의 원칙이 위배되죠. 법치행정의 원칙 안에 법률 위보의 원칙이 위배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법적 근거가 별도로 있어야 됩니다. 자, 762번 행정상 의무행 확보수단. 자, 이번에 경찰서장이 범칙 행위에 대해서 통고 처분을 한 이상 통고 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 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경찰서장은 즉결 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즉결 심판이 범칙금 납부하지 않아 그럼 즉결 심판 청구해야 하죠. 그러나 범칙금 부과를 했으면 즉 통고 처분을 했으면 통고 처분 납부 기일까지는 기다려야죠. 그 사이에 저 즉심을 청구하면 안 됩니다. 3번에 피고인이 즉결 심판에 대해서 제출한 정식 재판 청구서에 피고인의 자필로 보이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서명이 되어 있어서 이 서류가 작성자 본인은 피고인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더라도 그 정식 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 예외적으로 적법하다. 딱 봐도 그냥 본인 이름이 분명한 것이 그냥 나타나 있잖아요. 그런 때는 날인 안 했다고 해서 정식 재판 청구 각하하면 안 되고 정식 재판을 진행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법한 정식 재판 청구로 그렇게 봤고요. 다음 페이지 763번 경찰상 강제 집행의 수단. 옳은 것은 1번 대집행 절차가 개통실비죠. 개통실비인데 뒤에 실비를 바꿔놔서 틀렸고요. 개통실비. 자, 2번에 대집행은 집행벌이 이행강제금이죠. 집행벌 이행강제금 똑같습니다. 자, 집행벌은 경찰벌과 병과에서 행할 수 없다. 다른 거죠. 다른 거기 때문에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론상 병과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강제징수 절차가 기본적으로 독암매청. 근데 독암매청인데 거기 체납처분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두 번째에 화살표 두 번째 체납처분인데 체납처분은 강제징수라는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독촉, 강제징수, 체납처분의 중지, 결손처분이죠. 그럼 여기 체납처분으로 왜 적어놨어? 이게 또 판례는 그대로 판례들에서 체납처분이라고 많이 나오고 또 하여튼 법에 체납처분이 강제징수로 바뀌었는데 그대로 그냥 체납처분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체납처분, 강제징수 똑같다고 이제 보시고 자, 강제징수 절차 안에 독촉, 체납처분 또는 독촉 또 강제징수 그 다음에 압류매각 이 체납처분 자체가 압류매각 청산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독암매청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고 체납처분의 중지, 결손처분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래? 지금 세금을 5억 받아야 되는데 압류한 것이 10억이야. 그러면 그걸 막 정리해가지고 5억은 세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청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금은 10억인데 지금 압류한 것이 5억밖에 안 돼. 그러면 다 충당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서둘러서 팔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결손처분을 해서 그냥 털어버릴 수가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독암매청 이렇게 진행될 수도 있고 독채중결 또는 독강중결 이 체납처분이 강제징수라고도 하기 때문에 독채중결 또는 독강중결 이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어쨌든 1번의 대집행 절차 개통실비가 있고 3번의 강제징수 절차 독암매청이 있습니다. 자, 개통실비, 독암매청 연속된 행정행위죠. 개통실비, 독암매청. 자, 연속된 행정행위 있어서 우리가 아까 논의했던 하자의 승계 인정돼요, 안 돼요? 여기는 다 인정됩니다. 그래서 하자의 승계론이 어떻게 되냐면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동일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면 동일 목적을 추구해. 그러면 하자 승계가 인정되고 서로 동일 목적을 추구하지 않아. 그러면 하자 승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독암매청, 개통실비 이것은 딱 봐도 그냥 다 동일 목적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래서 개통실비 각 사이에서 또 독암매청 각 사이에서 하자의 승계 인정됩니다. 자, 하나 더 주의해야 될 것이 개통실비, 독암매청 그 앞에 있는 단계가 있어. 그 앞에 있는 단계하고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뭐냐면 대집행에서 개통실비 그 앞에는 뭐가 있어? 건물 철거 명령이 있죠. 건물 철거 명령 해도 건물 철거하지 않으면 이제 개통실비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건물 철거 명령하고 개통 실비하고 사이에는 동일 목적을 추구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아요. 개통 실비 사이에서만 하자 승계가 인정되고 개통 실비 앞에 건축 철거 명령하고는 하자 승계가 인정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도감 매청 앞에 뭐가 있어? 과세 처분이 있어요. 과세 처분, 세금 내라고 처분했는데 세금을 안 내.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독촉, 압류, 매각, 청산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도감 매청 각 사이에는 하자 승계가 인정됩니다. 근데 도감 매청 앞에 과세 처분하고 도감 매청 그 사이에는 하자 승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좀 숙지를 해주시고. 자, 4번에 강제 집행과 즉시강제는 선행 의무 불이행을 전제하지 않는다. 즉시강제는 선행 의무 불이행을 전제하지 않는데 강제 집행은 선행 의무의 부과와 불이행을 전제로 하죠. 그걸 가지고 구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틀렸습니다. 즉시강제는 맞지만 강제 집행에는 틀린 표현이에요. 자, 764번 전해상 강제 집행의 수단. 자, 3번에 경찰상 의무 위반에 대한 최후 수단으로서 직접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가해서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 이게 뭐예요? 직접 강제죠. 직접 강제 아니면 즉시 강제죠. 그러나 즉시 강제는 즉각적으로 한다는 표현이 있죠. 즉시 강제니까. 그래서 이것은 직접 강제입니다. 또 앞에 의무 위반이 나오잖아. 그죠? 즉시 강제는 의무 부과와 의무 불이행이 없잖아요. 그냥 즉각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직접 강제는 사전 의무 부과와 의무 불이행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 위반 이 표현으로서도 직접 강제라는 것을 즉시 강제가 아니라 직접 강제라는 것을 아셔야 되죠. 자, 65번, 66번 넘어가고요. 자, 67번 전해상 강제 집행. 자, 1번에 대집행은 비대체적 자기의무. 이런 대체적 자기의무는 뭐 비대체적 자기의무는 뭐야? 자, 대체적 자기의무 대신할 수 있는 의무. 비대체적 자기의무 대신할 수 없는 의무. 그래서 대집행이 뭐야? 대신하는 거잖아. 대신할 수 있어야 대신하지. 그래서 이 대집행은 대체적 자기의무에 대해서 비대체적 자기의무가 아닙니다. 대체적 자기의무에 대해서 대체적 자기의무 대신할 수 있는 의무에 대해서 대신하는 것이 대집행인 것이죠. 자, 2번에 집행벌 이행강제금은 부작위 의무 또는 대체적 자기의무를 강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맞아 틀려요 이게. 자, 집행벌은 저 대체적 자기의무에 대해서는 위에 대집행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행강제금 집행벌 이행강제금의 탄생 배경은 대체적 자기의무는 대집행이 있는데 대체적 자기의무 말고 비대체적 자기의무나 부작위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 이행강제금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정의하면서 대체적 자기의무 하면 틀려요. 오케이? 자, 그런데 대체적 자기의무에 대해서 실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안 해? 실제로 엄청 하고 있다니까요. 왜 그래? 이행강제금을 써보니까 엄청 간편하면서 효과가 있거든. 이행강제금은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건축법상 불법 건축물을 딱 지으면 대집행할 수 있죠? 대체적 자기의무니까. 때려 부수는 것은 대신 때려 부술 수 있으니까 대체적 자기의무라고 합니다. 그것을. 자, 불법 건축물 행정이 대신 때려 부술 수 있어. 그러니까 대체적 자기의무 대집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대집행하려면 얼마나 트러블이 막. 근데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1년에 2번씩 막 부과하면 야 지가 안 때려 부수고 배겨? 죽을 때까지 계속 이행강제금 막 1년에 2번씩 부과하는데 이행강제금이 엄청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행강제금 탄생 배경은 비대체적 자기의무나 부작위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한 것인데 실제로 각종 법률에서 우죽순으로 나타나고 있다니까요. 어디에? 대체적 자기의무에 대집행만이 아니라 이행강제금 제도가 엄청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행강제금을 정의할 때는 부작위 의무나 비대체적 자기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행강제금 정의할 때 대체적 자기 의무 하면 틀린 지문으로 봐버려요. 그러나 조금 양보적인 표현으로 대체적 자기 의무에도 이행강제금을 적용할 수 있다. 또 그건 또 맞는 지문으로 봐. 왜? 실제로 대체적 자기 의무에도 이행강제금 엄청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정의할 때는 비대체적 자기 의무나 부작위 의무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되고 대신
대체적 자기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활용할 수 있다라면 또 그건 또 맞는 지문으로 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2번 지문에 집행벌 이행강제금은 부작위 의무 또는 대체적 자기 의무 하면 틀린 지문으로 봅니다. 부작위 의무 또는 비대체적 자기 의무 때문에 이행강제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768번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의 요건이 아닌 것은 자 3번에 의무를 명하는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했을 것. 이게 뭔 말이냐면 제소기간 도과해야만 대집행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소기간 상관없이 그냥 대집행할 수 있어요. 행정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직권 취소 아무 때나 할 수 있잖아요. 직권 취소. 쟁송 취소는 뭐 법원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직권 취소는 행정청이 하는 것인데 행정청이 하는 직권 취소 아무 때나 할 수 있고 또 이거 대집행 제소기간 경과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행정 일정에 따라서 그냥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자, 769번 대집행. 자, 3번에 관계 법령에 위반해서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의 장례식장 사용 중지 의무는 대집행 대상이 아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을 막 불법으로 막 점거해가지고 막 돈도 안 내고 장례식장 사용하고 있어. 거기에 대해서 사용 중지 명령을 내렸어. 그럼 사용 중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용 중지는 누가 해야 되죠? 사람이 이제 그만둬야 되죠. 이게 사람이 이렇게 그만두는 거 대체적이에요? 비대체적이에요? 아니 그 사람이 관둬야만 되잖아. 공무원이 가서 뭐 관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관둬야만 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대체적 자기의무로 안 봅니다. 비대체적 자기의무로 봐요. 자, 건물에서 새 든 사람이 안 나가고 막 계속 있어. 그럼 어떻게 되죠? 명도 소송해서 내보내야 되죠. 이 건물을 넘겨주지 않고 막 세입자가 막 계속 월세 안 내고 계속 있어. 이 세입자가 집을 비워줘야 할 의무, 대체적 자기의무라고 해요? 비대체적 자기의무라고요? 대체적 자기의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아니, 공무원이 대신 어떻게 비워줘? 나는 거기에 들어가 있지도 않는데. 그 사람이 집을 비워줘야만 집을 비워주는 것이죠. 이런 것을 다 대체적 자기의무라고 하지 않습니다. 비대체적 자기의무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집행은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여기 3번에 관계 법령에 위반해서 장례식장을 영업을 하고 있어. 그 사람한테 사용 중지 명령을 내려서 그 사용 중지는 누가 해야 돼? 딱 그 불법적으로 있는 그 사람들이 사용 중지를 해야 사용 중지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대체적 자기의무로 안 봐요. 비대체적 자기의무로 보기 때문에 대집행은 안 되는 거죠. 대집행은 대체적 자기의무만 해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4번 아까 말씀드린 토지 건물의 명도 의무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이 비워줘야만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거죠. 그 사람이 비워줘야 비워주는 거죠. 그래서 토지 건물의 명도 의무는 대집행이 될 수 없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777번. 자, 이행강제금. 자, 기억에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위반이라는 과거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행강제금 과거에 대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장래를 향한 또는 장래에 향한 의무이행 확보 수단으로 봅니다. 왜 그래? 이행강제금은 이렇게 부과하거든요. 야, 너 지난번에 위반했지? 이행강제금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너 지금이 12월 26일인데 맞나? 12월 26일인데 너 1월 31일까지 때려부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할 거야. 이렇게 해서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이 미래에 꽂혀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그래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과거의 위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장래에 향해서 의무이행 확보수단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행강제금입니다. 그래서 저 강제집행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행강제금 과태료 저 행정질서벌에 들어가 있지 않고 행정상 강제집행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시각이 미래에 꽂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고요. 자, 니은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해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특별한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오케이? 여러분 법률에서 특별히 다른 구제수단을 두고 있으면 행정소송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모든 이행강제금이 아닙니다. 이행강제금 중에서 별도의 구제수단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이 있어요. 이 대표적인 것이 해설에 넣는데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불복하면 그냥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서 별도로 구제받을 수 있는 수단을 적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그 수단 따라야 되는 것이죠. 행정소송이 아니라. 자, 이행강제금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이죠.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어 없어?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법에 별도의 구제수단을 마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적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행정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어. 그러나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별도의 구제수단을 법률에 농지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야 되는 것이죠. 자, 리을의 이행강제금은 아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행강제금을 정의할 때는 비대체적 자기의무 또는 부자기 의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거기다 대체적 자기의무를 넣으면 틀린 지문으로 봐버린다니까. 그런데 이렇게 좀 양보적으로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자기의무 위반에 대해서 부과될 수 있다. 맞는 지문으로 봅니다. 왜?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최초 도입될 때는 비대체적 자기의무나 부자기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입했어요. 왜? 대체적 자기의무는 대집행이 있으니까. 그런데 써보니까 엄청 좋거든. 각종 법률에서 이행강제금 겁나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중점으로 해서 이렇게 양보적으로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자기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부과될 수 있다. 이것은 맞는 지문으로 봅니다. 자, 미음에 이행강제금은 저 맨 끝에 이중처벌 금지 원칙의 적용 대상이 된다? 아니죠. 이행강제금하고 다른 형사처벌 과태료 이런 것들하고는 목적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병과할 수 있습니다.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자, 771번 이행강제금 3번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장기 미등기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등기 신청 의무를 이행했더라도 동법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서 등기 신청 의무를 이행했다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여러분, 기간이 지났어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전에 이행을 했으면 이행강제금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금전벌인데 기간 지나서 이행했더라도 기간 지나서 이행했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못하죠. 이행했는데 어떻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까? 이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야, 너 1월 31일까지 때려 부숴? 안 때려 부순 거예요. 위반한 거지. 1월 30일이 지나가 버린 거야. 근데 여기 이 중간에 2월 5일 날 때려 부쉈어. 그러면 그 뒤에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말입니다. 아무리 위반, 그러니까 1월 30일까지 때려 부쉈는데 그걸 지나쳤어. 그렇다 하더라도 지난 시점에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전에 때려 부쉈으면 이행강제금이 이행시키려고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건데 지나서라도 이행했으면 못 부과하죠. 그래서 부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부과할 수 없어요. 자, 대신 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여러분 한번 좀 봐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철거한 거죠. 여기는 이 순서가 바뀌어서 이게 앞으로 와. 즉 여기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어. 근데 이행강제금 부과했는데 그 뒤에 때려 부쉈어. 근데 아직 이행강제금은 안 냈어. 그럼 때려 부쉈으면 이행강제금 안 내도 돼요? 내야 돼요? 이건 내야 돼. 이행강제금 부과한 다음에 때려 부쉈으면 그때는 이행강제금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내야 됩니다. 대신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전에 때려 이행을 해버렸어. 그러면 이행강제금은 부과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론상으로도 그렇게 돼 있고 행정기본법에도 그냥 행정기본법에도 그렇게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말씀드린 행정기본법에도 딱 그냥 규정으로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럼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행강제금이 엄청 중요합니다. 이 의무형 확보수단 안에서는 이행강제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행강제금이 가장 특별하기 때문에 저 행정강제 안에 행정상 강제 집행과 행정상 직시강제가 있죠. 행정강제 안에 간접적인 수단은 딱 이행강제금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직접적 수단이고요.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자, 기간이 도과해버렸어. 기간을 도과한 다음에 이행했으면 그 뒤에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어? 없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것인데 아무리 기간 지나서 이행했더라도 기간 지나서 이행했으면 이행강제금 부과하지 못하죠. 자, 그런데 기간이 지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어.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은 안 나고 건축물을 때려 부쉈어. 즉 이행한 것이죠. 이행강제금 안 내고 이행을 해버렸어. 이행강제금 부과한 다음에 이때 그러면 이행강제금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행강제금 이미 부과했다면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점
행정기준법에도 적시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주의해서 잘 보시고요. 자, 772번 실효성 확보 수단 1번에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항고소로 다툴 수는 없다. 아까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항고소로 다툴 수 없지 않습니까? 별도의 불복수단을 두고 있으니까. 그러나 대표적인 이행강제금을 규정하고 있는 이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항고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건축법상의 별도의 불복수단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항고소로 다툴 수 있고요. 자, 이번에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자기의무 위반에 대해서 부과될 수 없다?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원칙적으로 그 정의가 비대체적 자기의무 또는 부자기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했죠. 그러나 워낙에 사용이 편리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체적 자기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막 법률에 막 들어와요.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정의할 때는 비대체적 자기의무 또는 부자기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나 좀 양보적으로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자기의무 위반에 대해서 부과할 수 있다 없다 할 때는 부과할 수 있다가 정답입니다. 자, 4번에 병무청장이 병역법에 따라 병역 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결정, 명당 공표죠. 명당 공표. 항고소의 대상이 되냐 안 되냐?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재판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명당 공표하면 나 뭐 잘못한 것이 아닌데 그러면 다퉈가지고 명단 지워버릴 수 있게끔 해놓은 것이죠. 자, 773번 넘어가고 774번. 자, 즉시강제 2번에 즉시강제 절차적 한계에 있어서 영장주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 영장 필요서리 통설과 판례인가요? 절충서리 통설과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게 뭔 말이에요? 즉시강제 할 때 영장이 필요해. 우리 현장에서 즉시강제는 영장하고 전혀 상관없죠. 그러나 행정법학이 국민을 위한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행정법학에서는 어떤 사례가 나와도 막 국민을 위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강제 강제적 작용이지 않습니까? 영장주의가 적용되면 국민한테 이롭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영장이 적용돼. 그러나 성질상 뭐 급박하고 이러면 예외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냥 서술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더 할 말 없으니까 그냥 거기서 논의가 멈춰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각종 권력적 사실행위들, 즉시강제만이 아니에요. 즉시강제, 직접강제 전부 다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만 뭐 긴급하고 급박할 때 예외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판례도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다만 하나 적으십시오, 여러분. 헌법재판소는 우리가 흔히 판례라고 하면 대법원 판례죠. 대법원 판례에서는 즉시강제는 즉시강제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만 예외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절충설로 얘기했습니다. 대신 헌법재판소에서는 즉시강제는 영장주의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성질상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헌법재판소가 현실에 맞게끔 판단을 내린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흔히 판례라고 하면 대법원 판례를 판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즉시강제, 직접강제 이런 것에 대해서 영장주의가 필요해 필요치 않아라고 얘기할 때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만 예외적으로 영장이 없어도 할 수 있다. 그 절충설, 절충설이 통설입니다. 자, 775번. 자, 즉시강제 2번에 위법한 즉시강제에 의해서 수인한도를 넘은 특별한 희생을 받은 경우 손실보상, 위법 손실 아니죠. 위법 손해입니다. 그래서 위법이면 손해배상이나 국가배상이 나와야 돼요. 손실보상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위법에 대한 국가배상은 경직법이 없죠. 밑에 이제 경직법을 언급을 하는데 경직법에서는 손실보상, 적법한 공권력, 적법한 경찰권 발동으로 인해서 국민이 특별한 희생을 입었을 때 손실보상만 규정하고 있죠. 이 손해배상, 국가배상은 국가배상법에 규정되어 있고. 자, 776번 즉시강제 1번에 행정상 즉시강제는 이른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쟁소의 대상 등인 처분 등에는 해당해요. 개념상 처분 등에 뭐 운전면허 처분, 운전면허 정지, 취소 처분 이런 것만이 아니라 권력적 사실행위도 이 처분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 다 들어가는 것으로 봅니다. 자, 대신 이번에 즉시강제는 즉시강제 하고 딱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취소 판결을 받았을 때 없앨 수 있는 것이 남아있질 않아.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소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재판을 하면 재판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을 소의 이익이라고 해요. 그 소의 이익이 즉시강제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남아있는 것이 없어서 그냥 끝나버린 것이기 때문에. 취소하면 뭐예요? 없애버릴 것이 없는데. 그래서 즉시강제는 성질상 단기간 내에 종료돼서 행정처분과 같이 취소 변경을 걸 법률상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위에서 대상적격 처분성은 인정받지만 소의 이익이 없어서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송 제기 요건이 갖춰져야 되죠. 그 소송 제기 요건이 흔히 대원소 기피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대상적격, 원고적격 쭉 나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원소, 대상적격, 원고적격 소의 이익이 있어야 돼. 근데 이 행정상 즉시강제는 대상적격은 인정되는데 원고적격, 대상적격은 인정되는데 소의 이익이 없어서 행정소송으로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죠. 자, 3번에 행정상 즉시강제는 권력적 사실작용이라는 점에서 행정상 강제집행과 같으므로 반드시 선행 의무 및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한다. 선행 의무 및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것은 행정상 강제집행, 직접 강제가 포함되는 행정상 강제집행. 즉시강제는 선행 의무 부과와 그 불이행이 전제되지 않죠. 즉각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잘못 서술했습니다. 여러분 777번까지만 볼게요. 죄송합니다. 자, 777번 즉시강제 1번 경찰 경직법상 불신검문은 대물적 즉시강제다. 이 불신검문을 즉시강제로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임의적인 행정조사로 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즉시강제로 볼 때도 대인적 즉시강제지 불신검문이 대물적 즉시강제는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틀렸습니다. 자, 3번에 즉시강제는 급박성, 보충성, 비례성. 흔히 급소비보 이렇게 얘기하죠. 급박성, 급소비보라고도 하고 뭐 급보비소라고도 하고 어쨌든 급박성, 보충성, 비례성, 소극성 이런 것을 즉시강제의 한계로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법률상 한계예요? 아주 조리상 한계죠. 원칙상 한계죠. 원칙이죠, 원칙. 그래서 법률상 한계가 아니라 조리상 한계라고 써야 되는 것을 법률상 한계로 잘못 썼고요. 자, 4번에 즉시강제의 절차적 한계에 있어서는 영장주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 영장 필요설의 통설 판례가 아니라 절충설. 절충설이 통설 판례, 절충설이라는 것이 원칙적으로 영장이 필요하지만 예외적으로 영장이 없어도 가능하다. 이게 절충설입니다. 그래서 판례, 대법원 판례는 절충설. 대신 헌법재판소는 즉시강제는 성질상 영장주의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제대로 좀 판시한 것이 이 헌법재판소 판례고요. 여러분 저 고생하셨고요. 내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